미국 의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계란 가격이 6개월 사이 2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당장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미국이 자존심까지 버리며 구걸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미국에 수출할 여력이 있지만 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자초한 상황으로 우방에 대한 믿음이 옅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미국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식량 안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클레어 해링턴입니다. 제가 하는 일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인들에게 전 세계의 식품을 공급하여 충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죠. 저는 항상 미국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식품에 관해서는요. 그리고 저는 계란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 일을 10년 하면서 저는 커피 원두부터 이국적인 향신료까지 모든 것을 연구했어요. 하지만 계란이요? 그건 너무 기본적인 것 같았어요. 모든 나라에는 닭이 있잖아요. 아무도 계란이 떨어질 일은 없겠죠. 맞나요? 적어도 그 화요일 아침 제가 브루클린 슈퍼마켓에 서서 계란 상자가 있어야 할 냉장고 선반이 비어있는 것을 바라볼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죄송합니다. 손님, 고객 한 분당 한 상자만 구매 가능합니다. 지친 가게 직원이 화려한 요가복을 입은 여성에게 설명했어요. 한 상자라니 무슨 말이에요? 여긴 미국이잖아요. 그 여성이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어요. 제 가족을 위해 최소 3상자는 필요하다고요. 불쌍한 매니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계란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 좌절한 쇼핑객들이 불평하고 논쟁했어요. 한 아버지가 작은 딸 옆에 쪼그려 앉아 왜 더 이상 아침 식사용 팬케이크를 만들 수 없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어린 소녀의 얼굴에 띈 실망감이 저를 부끄럽게 했어요. 그때 저의 주머니에서 메시지 알람이 울렸어요. 상사의 메시지였어요. 내일 농무부에서 긴급회의가 있어요. 계란 공급 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해요. 저는 메시지를 쳐다보다가 다시 빈 선반을 바라봤어요.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끔찍한 조류 독감 발병으로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마리의 닭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1억 6,600만 마리의 산란계가 죽거나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도살되었어요. 계란 가격은 올해 65% 뛰었고 전문가들은 내년에 41% 더 오를 것으로 예측했어요. 제가 가게를 나오자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뉴스 알림이었고 저는 뉴스를 보고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 한국과 긴급 계란 수입 협상 중. 한국이라고요? 그 작은 아시아 국가가 강대한 미국에 계란을 보낸다고요? 그것은 우스꽝스럽고 부끄러운 일처럼 보였어요. 제 경험상 한국 시스템은 너무 경직되어 있고 규칙에 얽매여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족한 계란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저의 생각이 편견일 수도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아시아 식품 시스템을 너무 구식이거나 서구 모델의 열등한 복사본으로만 봐왔어요. 그들이 식품 안보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상사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어요. 클레어, 2주 안에 한국 식품 시스템을 여러 각도로 분석한 당신의 보고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위한 당신의 한국 출장이 잡혀 있어요. 월요일까지 서울에 도착하길 바래요. 저는 책상에 앉아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빈 선반들, 화난 고객들, 실망한 아이들. 이것은 단지 공급망과 국제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미국 가족들과 우리의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계란과 같은 기본 식품을 구할 수 없게 되면 그들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잃게 돼요. 그들은 두려워하다가 분노하게 되죠. 저는 한국에 가서 그들의 시스템을 분석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에서 비교적 사소한 문제들, 비효율성들, 그리고 결함들을 발견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결론은 어떻게 작은 아시아 국가가 미국보다 식품 공급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날 저녁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완전히 틀렸는지, 또 한국으로의 여정이 저의 전문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저 자신의 편견과 가정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바꿀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교훈은 우리가 배울 준비가 안 되었다고 깨닫는 것들이기도 해요. 비행기에서 14시간을 보낸 후 저는 마침내 서울 근처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혼란스러움과 긴 줄, 그리고 국제여행의 일반적인 혼돈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대신 제가 본 가장 조직적인 공항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죠.
깨끗한 바닥이 밝은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이 제가 가야 할 곳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고요. 세관줄은 빠르게 움직였고 저는 정확히 7분 만에 입국 절차를 마쳤어요. 7분이라니. 미국에서는 시민들이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출구를 향해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 완벽하게 다림질된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해링턴 씨? 저는 한국농업무역사무소의 김한서입니다. 그가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일 일정을 준비해 두었어요. 골든에그 농장과 유통센터를 방문하시고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보실 거예요. 시차 적응으로 힘들었지만 저는 예의 바르게 대하려고 했어요.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려요. 전 세계적인 부족 현상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추가 계란을 생산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한서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강력한 예방 조치,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기업 간의 좋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내일 모든 것을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검은색 차가 우리를 서울로 데려갔고 저는 창밖으로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를 바라봤어요. 그가 저를 위해 예약해둔 호텔 방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멀리까지 뻗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계란 산업에 대한 제 메모를 검토했어요. 모든 것이 표준적으로 보였고 그들의 성공을 설명할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들이 그저 운이 좋았다고 확신했었죠. 아마도 조류 독감이 미국만큼 심하게 그들을 강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서는 정확히 오전 8시에 저를 픽업했어요. 우리는 서울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경기도의 골든에그 농장으로 갔어요. 저는 소박한 농장 시설을 예상했는데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은 거대하고 초현대적인 곳이었어요. 건물들은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주변은 푸른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소유주인 박진우 회장님이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한국 남성치고는 키가 크셨고 소금과 후추처럼 흰 머리카락이 섞인 머리와 자신감 있는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한국 최대의 햇섭, 인증 계란 생산 시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제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몇 주가 아닌 몇 년 동안 조류 독감 발생에 대비해 왔어요. 시설을 둘러보면서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감명을 받았어요. 작업자들은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다른 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한 소독실을 통과했어요. 벽에 있는 큰 스크린들은 각 건물의 온도, 습도, 닭의 건강 상태, 그리고 계란 생산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모든 계란은 산란되는 순간부터 상점에 도착할 때까지 추적할 수 있어요. 박 회장님이 각 계란에 찍힌 작은 QR코드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어떤 암탉이 어떤 계란을 낳았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그 암탉의 완전한 건강 이력을 정확히 알고 있죠. 저는 전문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이 기술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정말 그 비용만큼의 가치가 있나요? 박 회장님은 저의 생각을 꿰뚫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 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해링턴 씨,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대가를 고려해 보셔야 해요. 빈 계란 선반들, 높은 계란 가격, 걱정하는 소비자들.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즉시 팬케이크를 먹을 수 없었던 그 작은 소녀와 브루클린의 화난 쇼핑객들을 떠올렸죠. 우리 시스템은 단지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박 회장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예방하죠. 포장구역에서는 특별한 기계들이 계란을 크기와 품질에 따라 부드럽게 분류하여 바다를 건너 배송하기 위해 설계된 튼튼한 상자에 담고 있었어요. 이 물량은 내일 조지아로 향할 예정이에요. 박 회장님이 준비 중인 대규모 배송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번 달에만 3,300만 개의 계란을 미국으로 보낼 거예요. 그 숫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한 농장에서 그렇게 많은 계란을 미국에 보내고 있다니요? 제 전문가적인 가면이 살짝 벗겨졌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계란 수요를 겨우 충족시키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박 회장님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어요. 우리는 계란이 부족한 후에 부족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계란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이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하루 동안의 메모를 살펴봤어요.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 것은 한국의 비효율성에 대한 제 가정과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저를 위해 정교한 쇼를 벌이고 있었거나 아니면 제가 그들의 능력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서울의 밤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전문적인 호기심과 개인적인 불편함이 이상하게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만약 제 견해가 계속 한국 시스템에 대해 편향되어 있었던 걸까요?
만약 그들이 정말로 미국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면?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새로운 세계로의 여정은 이미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한선은 다음날 아침 일찍 저를 픽업했어요. 그의 차는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본 모든 것처럼 깨끗했죠. 오늘은 우리 국가 유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서울의 아침 교통 속을 운전하는 동안 그가 설명했어요. 도로는 분주했지만 질서 있었고 운전자들은 자신의 차선을 유지하며 규칙을 따르고 있었어요. 약 40분 후 우리는 음식 유통센터보다는 기술회사 본사처럼 보이는 거대한 단지로 들어섰어요. 건물들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으며 정문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국가식품유통허브라고 쓰여 있었죠. 이곳은 전국에 있는 5개 주요 허브 중 하나예요. 우리가 자동문을 통해 시원하고 밝게 빛나는 로비로 들어서며 한서가 말했어요. 안에서는 김성진 이사님이 정중한 인사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철퇴 안경을 쓰고 팔에 태블릿 컴퓨터를 끼고 있는 50대의 진지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해링턴 씨, 환영합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모니터링 센터로 따라와 주세요. 저희는 나사의 임무 통제실을 떠올리게 하는 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쪽 벽 전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지도, 차트, 숫자를 보여주는 디지털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죠. 약 20명의 사람들이 컴퓨터 스테이션에 앉아 조용히 타이핑하고 가끔 헤드셋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모든 계란을 추적해요. 김 이사님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전국의 모든 상점, 창고, 배송 트럭에 정확히 몇 개의 계란이 있는지 매분 업데이트하여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저는 시스템이 한국 남부 도시인 부산의 잠재적인 부족 현상을 경고하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봤어요. 몇 초 안에 컴퓨터는 자동으로 근처 지역에서 물품을 재분배해 해당 지역의 부족 문제를 예방했죠. 우리 시스템은 과거 데이터, 계절적 패턴, 심지어 일기예보를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해요. 김 이사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배송을 늦출 수 있는 악천후가 올 경우 미리 물품을 이동시키죠. 저는 미국의 접근 방식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각 식료품점 체인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저는 왠지 방어적인 기분이 들며 말했어요. 우리의 자유시장은 경쟁과 혁신을 장려하죠. 김 이사님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철학이죠. 우리는 식품 안보를 우연에 맡기기에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쟁은 여전히 우리 프레임워크 내에 존재하지만 국가 표준과 정보 공유를 기본으로 해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중앙집중식 시스템에도 위험이 있어요. 최상위 수준에서 실패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수준의 백업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네이비 블루 정장을 입은 자신감 있는 50대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의 짧은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은 날카롭고 지적이었죠. 이제는 박사님입니다. 농림부 소속이세요. 한서가 제게 속삭였어요. 이 박사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조류 독감이 이웃 국가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즉시 비상 프로토콜을 활성화했어요. 미국 정부가 아직 위협에 대해 평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영향을 받지 않은 농장의 생산을 늘리고 더 엄격한 생물 보안을 시행하고 대체 공급망을 확보했었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후가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행동하시는 거군요. 저는 어제 박 회장님의 말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정확해요. 이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점 수준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으신가요? 1시간 후 우리는 밝고 깨끗한 이마트 슈퍼마켓을 걸었어요. 계란 섹션은 일반 흰 계란부터 특별한 유기농 옵션까지 최소 8가지 다른 종류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격표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상 가격을 보여주고 있었죠. 5년 전에 이 시스템을 구현한 이후로는 한 번도 빈 선반이 없었어요. 상점 매니저가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심지어 조류 독감 발병이 가장 심각했을 때도요. 쇼핑을 온 가족들이 우리 옆으로 쇼핑 카트를 밀며 걱정이나 제한 없이 계란 상자를 집어들고 있었어요. 브루클린에서 목격했던 긴장된 장면들과는 확연히 대조적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워싱턴에 있는 제 상사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녀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어 피곤해 보였어요. 그래서 당신의 평가는 어때요? 그녀는 인사치레도 없이 물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효과적이에요. 저는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술과 예방적 계획을 통합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농무장관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에요, 클레어. 미국 낙농업계는 이러한 한국 수입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것이 더 나은 계획이 아니라 단지 운이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결함을 찾아야 해요. 그녀가 말을 끊었어요. 한국이 식품 안보에서 우리를 앞섰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아내요. 클레어. 통화를 끝낸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불빛을 바라봤어요. 저는 두 가지 힘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어요. 저의 직업적 진실성은 제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진실을 보고하라고 했지만 애국적 자부심과 평생의 편견은 미국의 방식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게 만들었죠. 저는 제가 직면한 가장 큰 시험이 한국의 계란 산업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교훈을 가르치고 어떤 나라가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제 깊은 믿음에 맞서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소규모 농장과 비상대응센터 방문 예정입니다. 7시 30분에 준비돼 있으실까요? 저는 네, 확인했어요 라고 답장을 보냈고 오늘의 관찰 내용을 점점 커지는 보고서 파일에 추가했어요. 한국 시스템을 비판하는 임무로 시작했던 것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이 작지만 인상적인 나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한 청사진이 되고 있었죠. 그 생각은 저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저는 제 눈앞에 있는 증거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제 상사가 듣고 싶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의 긴급한 벨소리에 깨어났어요. 아직 호텔 창밖은 어두운 새벽 5시 30분이었죠. 해링턴 씨, 이른 시간에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한서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어요. 서울 근처 농장에서 조류 독감 의심 사례가 발생했어요. 이 박사님이 저희의 비상대응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30분 후 저는 한서의 차 안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농업 비상대응센터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농림부 로고가 있는 현대적인 건물 안으로 서둘러 들어갈 때 아침 공기는 쌀쌀하게 느껴졌어요. 이 박사님이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번쩍 든 모습으로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어제와 같은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옷깃에는 노란색 비상 배지가 달려 있었죠. 곧 저희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녀는 보안문을 통과하며 말했어요. 이것은 투어를 위해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통제실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약 30명의 사람들이 컴퓨터 스테이션에서 조용하지만 긴급하게 헤드셋으로 대화하고 있었죠. 거대한 중앙 화면에는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서울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깜박이는 빨간 점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는 다른 안전지대를 표시하는 3개의 색깔 원이 둘러싸고 있었죠. 이곳이 의심되는 농장이에요. 한 분석가가 빨간 점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외곽 지역 내의 모든 조류 이동을 봉쇄했고 첫 보고 20분 후에 검사팀이 도착했어요. 저는 팀이 대응을 조율하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봤어요. 한 그룹은 위험 지역 내의 모든 농장에 연락했고 다른 그룹은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최근에 배달된 모든 계란과 닭을 추적했어요. 한 비디오 화면에서 특수보호 장비를 착용한 의료팀이 닭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실제로 조류 독감인지 얼마나 빨리 알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첫 테스트 결과는 1시간 내에 나와요. 이 박사님이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완전한 확인은 4시간 이내예요. 저는 미국의 일반적인 대응 시간이 아닌 며칠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효율성은 인상적이었죠. 3시간 후 테스트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자 방 안의 긴장감이 갑자기 풀렸어요. HON1 음성입니다. 한 실험실 기술자가 화상통화를 통해 발표했어요. 반복합니다. 조류 독감 음성. 닭들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닌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벨 2로 경계 수준을 낮추세요. 이 박사님이 지시했고 저는 방 전체에서 눈에 띄는 안도감을 볼 수 있었어요. 모니터링은 유지하되 외부 봉쇄구역은 해제하세요. 우리가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놀라움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에서는 테스트 결과를 받는 것만으로도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저는 인정했어요. 한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08년 조류 독감 발병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교훈을 가르쳐 주었죠. 그때 우리는 가금류의 거의 40%를 잃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해요. 그날 오후 우리는 국가 시스템에 참여하는 소규모 농장들을 방문했어요. 각 장소에서 저는 다른 규모에 적용된 같은 원칙들을 볼 수 있었어요. 지속적인 모니터링, 투명한 데이터 공유, 그리고 전문가 자원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이었죠. 한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저는 30년 동안 닭을 키워온 장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녀의 작은 농장은 깨끗했고 이런 전통적인 환경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현대적인 모니터링 장비가 있었죠.
통합 시스템 이전에는 항상 두려웠어요. 그녀는 한서의 통역을 통해 저에게 말했어요. 그녀의 풍화된 손이 말할 때 표현력 있게 움직였어요. 한 번의 발병으로 우리가 일해온 모든 것이 파괴될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죠. 우리가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황금빛 오후 햇살이 시골을 비췄어요. 논과 작은 마을들이 창문 밖으로 보였는데 오래된 전통과 현대 생활이 충돌하기보다는 함께 작동하는 것 같이 조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깊은 깨달음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한국 시스템은 구조화되고 조율된 접근으로 인해 성공한 것이었어요. 개인 경쟁이 항상 조율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낸다는 제 미국적 믿음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었죠. 조용해지셨네요. 한서가 운전석에서 말했어요. 생각을 정리 중이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미국에서는 정부 계획이 비효율적이고 자유시장이 모든 것을 더 잘 해결한다고 배워요. 하지만 식품 안보처럼 필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른 도전에는 다른 도구가 필요하죠. 한서가 제안했어요. 아마도 두 접근 방식 모두 각자의 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예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죠. 제 원래 임무는 한국 시스템의 결함을 찾아 미국 관리들에게 우리의 계란 부족이 불가피했고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안심시키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직업적 진실성은 그렇게 할 수 없게 했어요. 증거는 분명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계란 생산과 식품 안보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보아도 훨씬 효과적이었죠. 그들의 예방 철학은 미국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부족으로부터 그들의 시민들을 보호했거든요. 저는 본국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타이핑했어요. 제 보고서는 한국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예방 문화, 균형 잡힌 공공민간 협력, 그리고 백업 시스템과 신속한 대응에 대한 강조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저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고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정직하게 제 일을 했지만 동시에 아시아 시스템과 미국의 우월성에 대한 제 자신의 편견에 직면해야 했었죠. 전화가 거의 바로 울렸어요. 제 상사였어요. 이건 우리가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클레어. 그녀는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제가 관찰한 것이에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장관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뒤처진 것처럼 보이게 해요. 어쩌면 몇 가지 면에서는 그럴지도 몰라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직면해야 할 무언가일 수도 있고요. 그 후에 이어진 침묵은 제가 방금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무언가에 대해 완전히 확신했어요. 진실은 알고 있던 이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심지어 그 진실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한다 해도 말이에요. 2주 후 저는 워싱턴 DC의 회의실 앞에 서 있었어요. 방은 춥게 느껴졌는데 에어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의 계란 안보 시스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동안 농무부, 상무부, 그리고 국토안보부의 20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골든에그 농장의 추적 기술과 국가유통센터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저는 방 안에서 저항감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에게 계란을 좀 보낼 수 있다고 해서 미국의 자유시장 원칙을 버리자고 제안하는 건가요? 키가 큰 부장관이 찡그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는 가슴 위로 팔을 꽉 끼고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예방적 접근 방식에서 배우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한국은 운으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 신중한 계획, 조율, 그리고 준비를 통해 성공했어요. 미국인들은 정부가 그들의 계란을 추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방 뒤쪽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미국인들은 비어있는 계란 선반도 원하지 않죠. 저는 브루클린의 그 실망한 어린 소녀를 생각하며 대답했어요. 지금 미국인들은 우리가 실제 식품 안보보다 이론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만들 수 없어요. 방 안의 온도가 10도 정도 떨어진 것 같았어요. 제 상사는 방 옆에서 경고의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이제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의 골든에그 농장에서의 계란 수입은 단지 임시 해결책일 뿐이에요. 저는 계속했어요. 진짜 해결책은 우리의 시장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예방적 사고방식의 일부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 회의는 거의 제 일자리를 잃게 할 뻔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모든 일에서 배제되었고 제 보고서는 관료주의에 묻혔죠. 하지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조류 독감으로 가금류 산업이 황폐화된 아이오와주의 윌리엄스 상원 의원이 제 보고서를 읽었던 거예요.
그의 지지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우리는 힘든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는 제 보고서에 대한 반대를 무시하고 농무장관에게 말했어요. 3주 후 저는 새로운 예방적 식품 안보 계획안을 이끌게 되었어요. 제 첫 공식 활동은 한국의 골든에그 농장의 박 회장님과 이 박사님을 포함한 한국 농림부의 방문객들을 환영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미국의 시장 기반 접근 방식과 함께 작동할 더 나은 생물 보안 표준과 조기 경보 시스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첫 공개 회의에서 한 기자가 저에게 미국 식품에 대한 한국식 정부 통제를 밀어붙이고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미국 식탁 위에 미국 음식을 지지하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선택은 자유와 안보 사이가 아니라 예방과 위기 사이예요. 우리는 다른 이들로부터 배우면서도 우리의 가치를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6개월 후 저는 제가 처음으로 계란 부족을 본 그 브루클린 슈퍼마켓에 서 있었어요. 계란 선반은 다시 완전히 채워져 있었죠. 일부는 미국 계란으로, 일부는 한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수입한 것이었어요. 유기농 섹션 근처에서 저는 작은 표지판을 발견했어요. 새롭게 강화된 추적 QR코드를 스캔하여 계란이 농장에서 상점까지 오는 여정을 직접 확인하세요. 작은 것이었지만 중요한 시작이었죠. 제 전화에서 서울에 있는 한서의 메시지가 울렸어요. 뉴스에서 당신의 새 계획안 프로그램을 봤어요. 익숙한 내용처럼 보이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좋은 아이디어에는 국경이 없어요. 미국의 마트에서 평범한 가족들이 걱정 없이 계란 상자를 집어들며 정상적으로 쇼핑하는 것을 둘러보면서 저는 조용히 자부심을 느꼈어요. 아침 식사를 위한 계란과 같이 단순한 것은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는 당연하게 여기기 쉬워요. 제 여정은 저로 하여금 식품 공급망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저 자신의 깊은 편견에 직면하게 했었죠. 때로는 우리가 여행에서 가져오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제품이나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방법을 찾았을 때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이기도 하고요. 제 아침 식사를 위해 계란 한 상자를 집어들면서 저는 그 아이러니에 미소 지었어요. 저는 그들의 시스템에서 결함을 찾을 거라고 확신하며 한국에 갔었거든요. 하지만 대신 저는 제 자신의 사고방식에서 결함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